예, 짹짹과 친구들. 이번 친구는 캐런님이십니다. 캐런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저희 더밀크 코리아 대표님이시죠. 더밀크 코리아 캐런님은 정말 퀸 오브 사이버 세큐리티십니다. 정말 보안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안 분야의 최고, 국내 한국인 정말 최고 전문 기자신데 오늘 직접 모셨습니다. 왜 제가 퀸 오브 사이버 세큐리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캐런님. 네, 안녕하세요. 더미크 코리아의 김희순입니다. 보안의 퀸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기자 생활 20년 동안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15년 정도 취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고를 접해 볼 수 있었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과찬의 평가있습니다. 뭐 과찬이 아닌 게 사실 그 한수원 사태 특종을 하셨잖아요. 네. 2014년 한수원에서 원전 도면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는데 한국 수력 원자력, 그러니까 국내에 원전을 운영하는 되게 중요한 기관이죠. 여기서 각종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저도 그때 너무너무 사실 재미있으면 안 되는데 기자는 이렇게 사고의 현장에 있을 때 되게 에너지가 많이 솟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이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재에 몰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사실 그때 한수원 사태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사이버 그러니까 해킹이 있었는데 그 해킹한 조직이 해킹한 곳이 뭐 상무 미 정부 상무부 뭐 국무부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보건국 이런 정부기관인데다가 더군다나 이 미국의 최고의 보안기관, 그 사이버 세큐리티 관련된 최고의 회사라고 불려지는 파이어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해킹을 당했어요. 이거는 정말 큰 일이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역시 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뭐 기술뿐만 아니라 뭐 국가 간의 이슈 또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이슈 여러 가지가 맞물린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캐로님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짹짹과 친구들을 모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알려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나요? 네, 이번 사고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참 재미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인 파이어아이가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미국 정부에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신고함과 동시에 이거는 단순히 파이어아이가 해킹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점차 조사를 해보니까 미 공공기관, 정부기관들이 줄줄이 해킹을 당한 것이 모두 다 드러난 거죠. 처음에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치욕적인 사건이 됐거든요. 고객의 정보 자산을 보호해줘야 하는 기업이 오히려 공격을 당했다. 이런 사건이었지만 알고 보니 공공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해킹을 당했고 그 중에 하나가 파이어아이였던 것이었습니다. 파이어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 입은 기관 뭐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어디가 좀 피해를 많이 받았나요? 지금 미국 내에 있는 미국 정보기관, 정보기관들이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국토안보부를 비롯해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이렇게 총책임지는 이런 기관이죠. 사이버 시큐리티 앤 인프라스트럭처 시큐리티 에이전시, C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곳도 해킹을 당했습니다. 또 에너지성, 그리고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 이런 핵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들이 해킹을 당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40개 기관과 또 기업
IT 기업들이 해킹을 당한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서도 지금 해킹 흔적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스코와 같은 기업에서도 해킹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해킹이 국가뿐만 아니라 뭐 보안 기업도 해킹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보를 도대체 어떤 정보가 해킹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난리가 난 이유는 지금 해커가 어디까지 들어와서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확실한 거죠. 이번 그 해킹을 이제 사이버 스파이 작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사이버 테러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한국은 사이버 테러를 당한 적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320 인터넷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데, 그때는 금융기관 그리고 방송국 이런 데들의 PC나 아니면 ATM 이런 것들을 다 해커가 쓰지 못하게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시스템을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테러를 일으킨 건데요. 이번에 미국의 공격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테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수집해 갔는지 알 수 없는 스파이 작전, 몰래 들어와서 아주 은밀하게 정보를 다 빼돌린 상황인데, 그 정보가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해커가 그 정보를 활용해서 추후에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정보 기관까지 다 접속해서 액세스해서 액세스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정보를 기반으로 테러와 같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미국 제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디까지 뭐가 빼나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미국이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한국은 좀 아직까지 뭐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냐면 미국도 본인이 밝힌 거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는 추측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영국이나 또 다른 나라도 많이 지금 해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도 당연히 예외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도 그 이번 그 해커가 이용한 그 취약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IT 관리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솔라윈즈라는 기업의 오리온이라는 플랫폼을 쓰는 기업들에게 오리온의 취약점을 활용을 해서 거기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악성 코드를 넣어서 어, 이 IT 관리자는 이게 악성 코드인지 모르고 정상적인 업데이트 파일인지 알고 내려받았고, 그 내려받은 파일 안에 악성 코드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그 악성 그 업데이트가 어, 배포됐는지 그거를 다 체크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에서도 그 악성 업데이트가 된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 악성 업데이트가 깔려 있는 기관이나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악성 업데이트가 있다고 해서 해커가 침해를 했냐? 일부는 침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해하려는 첫 번째 단계는 만들어 놓고, 지금 미국에 있는 기관들은 그 만든 문을 통해서 간 것까지 확인이 된 거고요. 한국 기관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가 지금 이제 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이게 해킹 사건이 났을 때, 이 공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기관의 중심이 미국에서 첩보를 빼내려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국 기관이나 기업 쪽에는 아직까지 약간 우선순위가 낮아서
들어오지 않고 있던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거 조사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격자가 알려진 게 이제 러시아,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뭐 이렇게 좀 특정해가지고 근거가 이렇게 약한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뭐 미 상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미국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러시아 스테이트 백드,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격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이제 역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 기업이 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민간 기업처럼 하는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만약 하는 거죠. 국가에서 하더라도. 네네, 맞습니다.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제 민간의 기업처럼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민간 기업? 아니면 국가의, 어떻게 보면 국가 작전을 수주한 민간 기업이, 실제 행동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사이버 해킹 범죄 비즈니스가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지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이제 파이어를 비롯해서 많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런 해킹 사고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한 결과를 다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저도 이야기하고 할 때 아니면 글을 쓸 때 저만의 습성이 나타나거든요. 마치, 범죄자가, 어, 범죄 현장에 DNA를 남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문을 남길 수도 있는 것처럼 해커들도 특유의 본인의 DNA를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서는 TTP라고 해요. 그래서 전략, 기법, 기술. 이게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해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러시아가 그동안 했던 러시아로 알려진 공격들과 유사하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보안 기업만 정리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러시아의 공격 그룹을 코지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베어라는 거는 러시아를 지칭하는 동물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중국의 기업 해킹 그룹이나 중국 네이션 스테이트 스폰서드 해커가 관여했다. 그러면 뭔가 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많이 받는데요. 북한은 특정 그런 동물을 천리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그렇게 특정 그룹을 이렇게 동물과 연결시켜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북한 천리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사이버 공격 이후에 그 이후에 대응 보면은 특징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봤을 때는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기업이나 정부나 다 이제 숨기기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고 이제 드러내지 않은 게 그랬었는데, 이번에 특징이 사이버 세큐리티 회사가 내가 해킹당해서 굉장히 이거 신뢰 문제가 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밝혔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나서서 이거는 좌시하지 않겠다. 사이버 세큐리티 좌시하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 세큐리티가 굉장히 숨기고 또 마이너리티하고 그다음에 정부나 정치랑 멀리하고 이런 느낌인데,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공조를 하자고 하고 또 대통령이 나와서 사이버 세큐리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대조가 됐는데, 이런 특징이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번만 드러난 건가요?
이번에 되게 유난하게 조금 더 그 민간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번 문제에 대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파이어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지금 신고를 한 후에 이 전체적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었는데요. 결국 그 보안 기업들이 그동안 되게 많이 주장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단순히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항상 협력해야 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상황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오다가 실제 사건이 발생하자 그것을 진짜 몸소 실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되게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보안 전문가들이 이런 대처,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서로 칭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주 인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은 사실은 조사 결과가 다 나와서 이게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아주 특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는 피해자다. 해커가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우리는 그냥 있었는데 공격을 당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하는데요. 어,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빨리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를 쓰는 고객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그걸 빨리 공개했다는 점은 정말 우리도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추적하면서 이번 공격의 또 특징이 미국의 그전에는 사실 해킹이나 이제 해커들 하면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또 이제 뭐 코인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받고 지금도 그게 뭐 대다수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게 금전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컨셉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정부나 인프라스트럭처, 텍사스에도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뭐랄까, 이 정부나 인프라스트럭처 다 신뢰 기관인데 이거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아까 캐런님 말씀하셨듯이 이 전체적인 민주주의의 신뢰라고 하는 사회 기반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해킹과 동시에 이 그 범죄 조직,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 조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국가가 지원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지금 유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또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다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는 정보를 주고 제공한 것으로 끝나고, 그렇지만 갖고 있는 취약점 정보나 이미 만들어 놓은 해킹의 거점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미 정부 주 정부 이런 데들이 작년부터 되게 많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 정부 시스템 마비돼서 뭐 업무를 못하고 수기로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이 취약점을 그 기업이나 기관들이 패치하지 않는다면 해커가 그냥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러시아의 이 범죄 조직이 이것을 활용을 해서 들어가서 랜섬웨어를 해당 시스템에 뿌려서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야,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서를 다 암호화해버렸다. 그리고 돈을 내시오. 이렇게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 정부를 노린 해킹이었지만
지금 그리고 이런 취약점들이 되게 많이 그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러시아 해커가 아닌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해커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와, 이렇게 취약점을 하나 찾아내려면 정말 엄청난 연구와 개발 시간, 그리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엄청난 취약점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많은 기관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관이나 기업도 빨리 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겁니다. 이 문을 닫는 게 패치를 하는 것인데요. 많은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패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제2, 제3의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온 보안 대응책을 기업이나 기관의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아까 좀 다시 북한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거 관련된 거니까 어, 북한이 뭐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고 해킹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한국 이게 이제 우리 사우스 코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계 최고의 해킹 그룹 하고 같이 이제 상대하는 우리나라 수준은 좀 그러니까 북한의 수준과 한국 수준은 어떤가요?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이란 것들이, 되게 이렇게 뭐, 올림픽처럼 1, 2, 3등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맞습니다. 북한이, 세계적인 그,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의 거의, 탑3 안에 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연히 러시아의 그 사이버 해킹 능력 뛰어나고요. 저희 그 평창 올림픽 때 개막식 날 실제로 어, 한국 내에 있는 올림픽 운영 시스템이 모두 다 차단됐었습니다. 이것도 러시아의 소행으로 밝혀졌었는데요. 그리고 중국도 엄청나죠. 미국의 항공모함 설계도를 훔쳐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의 그 해킹 능력 뛰어나고요. 북한은 한때 미국에 있는 보안 기업들이 북한을 사이버 해킹계의 루키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소니 픽처스 사건이 있었죠. 2014년에 유명한 소니 사건이죠. 픽처스 인터뷰 네네네. 영화를 그대로 네, 뽑아간 인터뷰 와우. 영화를 유출을 했고, 그 다음에 소니 픽처스의 네트워크를 다 마비시켰죠. 망가뜨렸습니다. 예. 그래갖고 내부의 시스템을 다 삭제하고 내부에 있는 중요 자료를 다 유출했고, 이 사건이 한수원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엄청난 사건 되게 많이 겪으면서 한국의 보안 능력, 대응 능력이 같이 사실 상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북한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높냐? 이거를 사실 수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한국은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져 있고 연결성이 매우 강하고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피해의 강도가 훨씬 셉니다. 북한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어서 사실 피해를 입힌다고 해도 피해를 입는 정도가 느끼는 정도가 다른 거죠. 한국은 조금만 침해를 입어도 그 파급이 엄청나게 오는 상황인데 한국의 보안 기술도 그동안 수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진 수준입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캐럿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의 그 보안 지식뿐만 아니라 뭐랄까 이 인식 수준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우리 더밀크 구독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번 건 그치지 않고 계속 사이버 세큐리티 이슈를 계속 커버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또 정부의 이렇게 인식을 높이는데 우리가 더밀크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리 더밀크 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인터넷을 쓰실 때 여러분도 이런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은 국가가 지원하는 해커들이 공격을 하지만 개인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뭐 피싱 메일 이런 이상한 데서 온 메일 읽지 마시고 거기에 붙어 있는 첨부 파일 막 누르지 마시고 그리고 어,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이상한 영상 같은 것도 보실 때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잠재적인 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시고요. 항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 많이 나오죠. 그거 항상 꼬박꼬박 좀 귀찮긴 하지만 그런 걸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건데요. 이거를 하시는 습관 기르시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또 절친 캐럿님,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